2023년 3월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토트넘과 콘테 감독의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시즌이 끝나면 구단과 함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는 여지를 주었죠. 또한 콘테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 구단이 자신을 경질할 수도 있다며 감독직에 미련이 없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28라운드 사우스햄튼전 이후 클럽은 타이틀을 위한 열망이 없다며 구단을 비판했죠. 그러다 보니 현재 토트넘과 콘테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인데요. 콘테는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이고 계약 1년 연장 옵션이 추가되어 있으나 콘테는 토트넘과 재계약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인터뷰 이후 경질설까지 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토트넘과 이별할 가능성이 높아 무직이 될 콘테와 같이 현재 클럽과 대표팀을 맡고 있지 않은 감독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무직인 감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무직인 감독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감독은 지네딘 지단입니다. 보르도 시절부터 꾸준히 활약하면서 유벤투스로 이적하게 된 지단. 그는 유벤투스에서 1996-97, 1997-98 시즌 리그 우승, 1997-98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해내며 유벤투스 명예의 거리 헌정 50인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그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는데 챔피언스 리그 01-02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축구 역사상 최고의 골로 평가받는 결승골을 넣게 되면서 01-02 시즌 비기어를 들게 됩니다. 그렇게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되고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된 지단. 지단은 13-14 시즌 레알 마드리드 수석 코치직을 맡게 되면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의 감독직을 거쳐 2016년 레알 마드리드 1군 감독을 맡게 됩니다. 지단이 이끈 레알 마드리드는 15-16 시즌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면서 지단은 역사상 최초로 선수, 코치, 감독으로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다음 시즌인 16-17 시즌에도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는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게 되는데 지단은 해당 시즌에만 UEFA 슈퍼컵, 피파 클럽 월드컵에 이어 라리가와 챔피언스 리그까지 모두 우승시키면서 지단은 피파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7-18 시즌에도 지단의 행보는 이어갔습니다. 리그에서는 3위의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피파 클럽 월드컵, UEFA 슈퍼컵,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에서 우승시키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한 번 우승시키며 챔피언스 리그 개편 이후 최초 3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2018년 지단은 감독직을 사임하게 되면서 1년간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2019년 다시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18-19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무관이 확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지단은 팀을 리그 3위에 위치시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주게 됩니다. 19-20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기 동안 지단의 경질설이 나돌 만큼 위태로웠지만 후반기에 이르러서 수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지단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 시즌 지단은 감독 커리어 라리가 100승을 달성하지만 지단이 감독을 맡은 이래 처음으로 무관으로 시즌을 마치게 되죠. 결국 지단은 2021 시즌을 끝으로 본인 스스로 사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지단은 감독직을 맡고 있지 않지만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의 트위터에 의하면 지단이 다시 감독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지단이 다음에 맡을 구단은 어디일까요? 두 번째 감독은 포체티노입니다. 아르헨티나 뉴엘스 올드보이스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에스파뇰, 파리 생제르맹, 보르도에서 선수 생활을 보낸 포체티노. 선수를 은퇴할 때 포체티노는 2009년 에스파뇰에서 감독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리그 최하위의 에스파뇰을 10위까지 끌어올리며 주목받는 젊은 감독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1011 시즌에는 8위를 기록하며 상당한 성과를 거두죠. 그러나 12-13 시즌 팀이 리그 최하위에 머물게 되면서 감독직에서 사퇴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사우스햄튼의 감독직에 선임되어 13-14 시즌 리그의 돌풍 을 일으키며 3위로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스쿼드 한계상 마무리에는 8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주목받는 감독이 되면서 토트넘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2014년 포체티노는 5년 계약으로 토트넘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는데 가레스 베일이 팀을 떠난 이후 막장이 된 토트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죠. 1-4-15 시즌 해리케인의 돌풍에 힘입어 리그 5위를 기록하게 되고 15-16 시즌에는 팀을 3위까지 올려놓으며 토트넘을 챔스권에 올려놓는 데다가 우승 경쟁까지 하게 된 성공적인 시즌을 기록하게 되죠. 16-17 시즌 토트넘은 리그 2위를 달성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토트넘 역사상 최고 순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17-18 시즌에는 리그를 3위로 마치게 되고 3년 연속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을 따내면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는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18-19 시즌 새로운 선수의 영입 없이 시즌이 시작했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고전했지만 11월을 기점으로 손흥민의 활약에 힘입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포체티노는 토트넘 감독으로서 프리미어 리그 100승을 챙기게 되었고 토트넘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안겨주게 되죠. 이후 포체티노는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면서 팀을 파리 생제르맹 으로 옮기게 됩니다. 2021 시즌 파리는 리그 우승에 실패하면서 포체티노의 첫 시작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트로페 대 샹피옹과 쿠프 드 프랑스에서 우승하면서 두 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파리는 21-22 시즌 리그왕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지만 그 이상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포체티노는 결국 파리를 떠나게 되죠. 포체티노는 경질 이후 당분간 휴식을 가진 채로 새 팀을 알아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기정사실이 된 콘테 감독의 경질 이후 콘테 감독 후임으로 포체티노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감독은 안토니오 콘테입니다.
현재 토트넘의 감독직을 맡고 있는 콘테, 하지만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 포함하였습니다. 콘테는 고향팀인 US 레체에서 축구를 시작해 세리에A에서 프로 데뷔하는데요. 이후 콘테는 유벤투스로 이적하여 5회의 스쿠데토 우승, 각각 1회의 코파 이탈리아, 유에파컵,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달성하면서 유벤투스의 황금기에 큰 기여를 합니다. 유벤투스에서만 약 13년을 뛰었던 콘테는 유벤투스에서 감독직을 맡게 됐는데 세리에A 최초 무패 우승을 이뤄내는 등 엄청난 성과를 보였죠. 이후 그는 이탈리아 축구대표팀 감독직을 맡게 되었고 2016년 첼시에 부임해 1617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해내게 되죠. 또한 2019년 인테르에 부임해 유벤투스의 독주를 맡고 2021 시즌 스쿠데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클럽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인 콘테는 21-22 시즌부터 토트넘의 감독직을 맡게 되는데요. 21-22 시즌 콘테는 토트넘을 3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로 복귀시키게 되죠. 하지만 22-23 시즌부터 콘테와 토트넘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반기 동안 리그 4위라는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경기력 하락에 문제가 있고, 게다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구단을 향한 저격성 발언을 할 정도로 구단과 사이가 갈라진 콘테. 과연 콘테는 경질이 될까요? 아니면 시즌이 끝나고 팀을 떠날까요? 네 번째 감독은 루이스 엔리케입니다. 스포르팅 히온에서 프로 데뷔를 하면서 경력을 쌓은 엔리케. 그는 1991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는데 레알 마드리드에서 94-95 시즌 엘클라시코에서 한 골을 넣어 5대0 승리에 일조하는 등 리그 우승에 공헌했죠. 이후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됐는데 8시즌 동안 스페르코파 데 에스파냐, 코파 델레이, 유에파컵 위너스컵 등 우승을 차지하는 데 공헌했죠.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엔리케는 바르셀로나 B팀의 감독으로 임명되면서 감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후 AS 로마, 셀타 비고의 지휘봉을 잡다 2014년 선수 생활을 하던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감독으로 임명됩니다. 엔리케는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부임한 첫 해 챔피언스리그, 코파델레이, 라리가 우승을 하면서 첫 해에 트래블을 기록하는 위협을 달성하죠. 15-16 시즌 엔리케의 바르셀로나는 40경기 연속 무패, 100경기 승률 80%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16-17 시즌이 시작과 동시에 스페르코파 데 에스파냐의 우승컵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으나 시즌이 진행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행히 코파델레이로 우승하면서 무관은 피했지만 챔피언스리그, 라리가 우승에 실패하면서 엔리케는 결국 감독직에서 사임하고 맙니다. 이후 엔리케는 스페인 축구대표팀의 감독을 맡게 되는데요. 유에파 네이션스 리그 2021 시즌 준우승을 차지하고 유로 2020에는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이탈리아와의 승부차기 끝에 패배하면서 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6강의 성적으로 대회를 마치게 되었는데요. 결국 스페인 축구연맹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대표팀을 떠나게 되었죠. 현재 엔리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트넘의 감독직에 연결되고 있는데 과연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다섯 번째 감독은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리버풀 유스 출신으로 1998년 리버풀 1군에 콜업되며 프로 데뷔를 하게 된 제라드는 23세의 어린 나이에 주장 완장을 물려받고 팀을 이끌게 됩니다. 제라드는 04-05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AC 밀란을 만나게 되는데 이 경기는 이스탄불의 기적이라 불리며 챔피언스리그 역사에 남을 역대급 결승전을 치렀죠. 이후 그는 1-4-15 시즌까지 약 10여 년 동안 리버풀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미국 MLS의 LA 갤럭시로 넘어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감독 경력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시작은 리버풀 U18팀이었습니다. 제라드는 이후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의 레인저스의 감독으로 선임되는데요. 그는 팀을 2시즌 동안 2위에 안착시키다가 2021 시즌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무패 우승을 거두면서 감독 커리어 첫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2021년 제라드는 아스톤빌라의 감독직을 맡게 됐는데 21-22 시즌 14위라는 성적을 거두게 되죠. 22-23 시즌 들어서 부진에 빠지게 되면서 경질의 기로에 섰는데요. 12라운드 플럼전에서 3-0으로 패배하면서 결국 경질되고 맙니다. 경질 이후 제라드는 폴란드 축구대표팀과 링크가 뜨고 있지만 페르난도 산투스 감독이 부임하면서 다음 행선지는 미정으로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 감독은 올레 군나르 솔샤르입니다. 노르웨이 리그 몰데에서 뛰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눈에 띄어 맨유를 이적하게 된 솔샤르는 2007년 선수 생활에서 은퇴할 때까지 맨유에서 한 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 6번의 프리미어 리그 우승, 2번의 FA컵 우승을 하게 되죠. 솔샤르는 은퇴 후 맨유의 리저브팀 감독으로 있다 친정팀인 노르웨이의 몰데의 감독이 되었는데요. 몰데를 유로파리그 16강에 보내는 등 안정적으로 몰데의 감독직을 수행하였죠. 그러다 2018년 솔샤르는 주제 무리뉴를 경질한 맨유의 임시 감독을 맡게 됐는데요. 솔샤르는 맨유 부임 후 8연승을 달성하는 데 성공하고 EPL 1월 감독상까지 받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결국 맨유는 솔샤르를 정식 감독으로 임명하게 되죠. 하지만 이후 맨유는 부진하기 시작했는데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실패하게 됩니다. 19-20 시즌 역시 아쉬운 성적을 가져왔으나 리그 3위의 성적으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됩니다. 2021 시즌 리그와 유로파리그를 준우승하게 되면서 무관으로 끝나게 되죠. 결국 21-22 시즌 12라운드 리그 17위에 머무르던 와포드에게 대패를 당하며 솔샤르는 경질되고 맙니다.
7번째 감독은 프랭크 램파드입니다. 첼시에서 프리미어리그 3회 우승,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FA컵 등 엄청난 성과를 내었고 중앙 미드필더이나 통산 기록이 211골로 명실상부 첼시의 레전드 선수인 램파드. 2018년 챔피언십 소속의 더비 카운티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감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첼시 유스에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2019년 첼시로 돌아오게 되죠. 램파드의 첼시는 시즌 초반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리빌딩이 급한 첼시를 잘 정비했다는 평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어진 2021 시즌 성적 부진으로 인해 경질되고 맙니다. 램파드는 2022년 에버튼의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 21-22 시즌 에버튼은 강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기력이 나빠졌는데 에버튼은 잔류에 성공하지만 이어진 22-23 시즌 리그 19위에 머물면서 최악의 부진에 빠지게 되죠. 결국 2023년 1월 램파드는 경질되고 맙니다. 8번째 감독은 토마스 투헬입니다. 현역 선수 시절 2부 리그 선수였던 투헬은 2000년 슈투트가르트 15세 이하 팀을 시작으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합니다. 이후 아우크스부르크, 마인츠에서 유스팀 코치직을 맡다 08-09 시즌 분데스리가 승격에 성공한 마인츠 1군 감독직을 맡기 시작합니다. 투헬 지휘 아래 마인츠의 성적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투헬은 마인츠를 유로파리그 진출 가능 순위인 7위까지 올리면서 훌륭한 지도력을 보였죠. 이후 투헬은 클롭의 뒤를 이어 2015년 도르트문트의 지휘봉을 잡게 되는데 1-4-1-5 시즌 리그 7위였던 도르트문트를 15-16 시즌엔 2위까지 올리면서 분데스리가 공홈 팬 선정 최우수 감독으로 선정되죠. 16-17 시즌에도 리그 3위를 기록하고 포칼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도르트문트에게 5년 만에 트로피를 선물합니다. 하지만 이후 보드진과 마찰로 인해 경질되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팀을 옮기게 되죠. 파리는 리그 우승을 차지하지만 챔스 16강에서의 탈락, 컵 경기에서 준우승 등 파리가 원하는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19-20 시즌엔 파리를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리면서 팬들에게 기대감을 선사했죠. 하지만 파리에서도 보드진과 갈등으로 인해 경질되고 첼시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투헬은 첼시로 옮긴 지 첫 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첼시에서도 선수 보드진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보드진과 갈등은 결국 투헬의 경질로 이어지게 되죠. 현재 투헬은 목표인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를 가기 위해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투헬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일까요? 9번째 감독은 라파엘 베니테즈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에서 첫 감독 생활을 시작하게 된 베니테즈, 라리가를 떠돌다 발렌시아에 부임하게 되는데요. 부임 첫해 01-02 시즌 발렌시아의 라리가 우승, 03-04 시즌 라리가 우승과 유에파컵 우승으로 팀 역사상 최초 더블을 이루어냈죠. 이후 리버풀로 넘어와 04-05 시즌 이스탄불의 기적을 일궈내며 팀을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05-06 시즌 FA컵, 커뮤니티 실드, 유에파 슈퍼컵을 들게 되죠. 하지만 인테르에서는 흑역사가 될 정도로 팀을 7위권에 맴돌게 하여 사임하게 됩니다. 이후 첼시에서 12-13 시즌 첼시의 구단 첫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면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이후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를 거쳤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강등권에 머물던 뉴캐슬의 감독에 선임되는데 그는 강등된 뉴캐슬을 다시 1부 리그로 승격, 열악한 지원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죠. 베니테즈는 다시 부활을 알리며 에버튼으로 향했지만 램파드에게 강등권 탈출이라는 숙제를 넘겨준 채 에버튼을 떠나게 되었죠. 베니테즈는 한국, 멕시코 등 다양한 대표팀에 관심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팀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무직인 감독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되지 못해 소개하고 싶은 감독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